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5세 김영철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좋다고 알려진 건강법도 자신의 몸 상태에 따라서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거든요. 특히 저처럼 심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물을 많이 마시는 것조차 조심해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건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몇 달 전만 해도 응급실에 실려가서 죽을 뻔했거든요. 그것도 건강해지려고 한 일 때문에 말이에요. 제가 평생 고생했던 게 변비입니다. 어릴 때부터 장이 약했는지 화장실 가는 게 늘 고역이었어요. 젊을 때는 그냥 참고 살았는데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지더라고요. 10년 전에 신부전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날이 지금도 생생해요.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다리가 자꾸 붓길래 병원에 갔더니 심장이 약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심장이 펌프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온몸에 피를 잘 못 보낸다고요. 그래서 염분을 줄이고 약을 꼬박꼬박 먹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정말 무서웠어요. 심장병이라니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밤잠을 못 이뤘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잘 관리하니까 몸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신부전 약을 먹기 시작하면서 변비가 더 심해진 거였습니다. 원래도 변비로 고생했는데 약 부작용인지 더 심해지더라고요. 3일, 4일씩 화장실을 못 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화장실에서 힘을 주다 보면 어지러워서 쓰러질 것 같고 그렇다고 안 갈 수도 없고 정말 고역이었어요. 아내한테 하소연해도 별 뾰족한 수가 없었죠. 몇 년 전에 손자가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 줬어요. 처음엔 글자도 작고 복잡해서 어려웠는데 익숙해지니까 신세계더라고요. 특히 유튜브라는 걸로 건강 관련 영상을 보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변비에 대한 영상을 보게 됐어요.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변비 해결법을 설명하는 건데 그 중에서도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최고라고 하시더라고요. 하루에 2리터 아니 3리터까지 마셔야 변비가 해결된다고 하시면서 물은 백해무익하고 많이 마실수록 좋다고 강조하셨어요. 댓글에도 변비가 나았다는 후기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영상을 본 후로 제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동안 왜 이런 간단한 방법을 몰랐을까 하면서 자책도 했고요. 당장 내일부터 물을 많이 마셔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내한테도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변비 해결책을 찾았다고 앞으로 물을 하루 3리터씩 마실 거라고요. 아내는 좀 걱정스럽다는 표정이었지만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큰 물병을 사서 항상 들고 다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 식사 전후로도 물 한 컵씩, 밤에 자기 전까지 계속 마셨어요.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평소보다 몇 배나 많은 양이니까 억지로라도 마셔야 했어요. 화장실도 자주 가게 되고 밤에도 몇 번씩 깨서 소변을 봤습니다. 그래도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조금씩 변비가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변도 조금 부드러워지고 화장실 가는 횟수도 늘어났습니다. 이거다 싶어서 더욱 열심히 물을 마셨어요. 주변 사람들도 저를 응원해줬어요. 아들이 회사에서 들었다면서 물 많이 마시는 게 정말 좋다고 하더라고요. 동네 친구들도 자기들도 따라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니까 확실히 변비가 좋아졌어요. 예전처럼 3일, 4일씩 고생하는 일은 없어졌고 거의 매일 화장실을 갈 수 있게 됐습니다. 너무 기뻐서 더욱 열심히 물을 마셨어요. 하루 3리터가 목표였는데 때로는 그보다 더 마시기도 했습니다. 건강해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어서 뿌듯했어요. 그런데 2달 정도 지나면서 뭔가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조금 숨이 차는 것 같고 다리가 조금 붓는 것 같았거든요. 예전에도 신부전 때문에 가끔 그런 증상이 있었으니까 그냥 컨디션이 안 좋은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물을 충분히 안 마셔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더 심해졌습니다. 계단을 오르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밤에 누워 있으면 숨이 더 차서 잠들기 어려워졌어요. 다리 부종도 심해져서 양말을 벗으면 자국이 뚜렷하게 남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여전히 물이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더 열심히 마셔야겠다고 다짐하면서 억지로라도 더 마셨습니다. 아내가 병원에 가보자고 여러 번 말했어요. 증상이 예전과 다른 것 같다면서 걱정을 많이 했죠.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했습니다.
며느리도 간호조무사 출신이라 뭔가 아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시아버님, 물을 너무 많이 마시시는 게 아닌가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런 말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잠자리에 들었는데 숨이 너무 차서 도저히 누워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일어나 앉아도 숨이 차고 서 있어도 숨이 차더라고요. 가슴이 답답하고 마치 누군가가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기침도 나고 가래도 끓고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이건 뭔가 심상치 않다 싶어서 아내를 깨웠습니다. 아내가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제 얼굴이 새파래져 있었나 봐요. 바로 119에 신고해서 응급실로 갔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해서 여러 검사를 받았어요. 엑스레이도 찍고 심전도도 하고 피검사도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뭔가 이야기를 나누시더라고요. 1시간 정도 지나서 의사 선생님이 오셨어요. 폐부종이라고 하시면서 폐에 물이 차서 숨을 못 쉬는 거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신부전이 악화돼서 생긴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다음에 하신 말씀이 정말 충격이었어요. 최근에 물을 많이 드셨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무 많이 마시면 심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하시면서요.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건강해지려고 한 일이 오히려 독이 됐다는 걸요. 변비 때문에 물을 많이 마신 게 신부전을 악화시킨 거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신부전 환자는 심장이 약해서 많은 양의 혈액을 제대로 처리할 수 없다고요. 물을 많이 마시면 혈액량이 늘어나서 심장에 더 큰 부담을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혈액이 폐로 역류하게 되고 폐에 물이 차면서 호흡곤란이 생기는 거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폐부종이라고 하는 무서운 합병증이었어요. 바로 이뇨제를 맞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소변을 많이 보게 해서 몸속 물을 빼내는 거였어요. 하루 종일 소변을 보니까 조금씩 숨이 편해지더라고요. 입원해서 일주일 정도 치료받았습니다. 매일 체중을 재고 물 마시는 양도 철저히 제한했어요. 하루에 1리터 반 정도만 마시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목이 말랐어요. 그동안 하루 3리터씩 마시던 걸 갑자기 반으로 줄이니까 적응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 말씀이니까 꾹 참고 따랐어요. 며칠 지나니까 몸이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숨도 편해지고 다리 부종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제서야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퇴원할 때 의사 선생님이 당부하셨어요. 신부전 환자는 절대로 물을 많이 마시면 안 된다고요.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가 적당하다고 하셨습니다. 염분도 줄이고 체중도 매일 재서 갑자기 늘지 않는지 확인하라고 하셨어요. 갑자기 체중이 늘면 몸에 물이 고인다는 신호라고 했습니다. 변비는 물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라고 하셨어요.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을 먹고 적당한 운동을 하고 필요하면 변비약을 처방해 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정말 많이 사과했습니다. 걱정시켜서 미안하다고 앞으로는 함부로 건강 정보를 믿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아내는 괜찮다고 하면서도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시아버님, 건강 정보를 보실 때는 꼭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특히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한다고 했어요. 손자도 와서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 인터넷에 있는 모든 정보가 할아버지에게 맞는 건 아니래요. 앞으로는 궁금한 게 있으면 같이 알아보자고 했습니다. 지금은 의사 선생님이 정해주신 수분 섭취량을 철저히 지키고 있어요. 하루 1.5리터 정도만 마시고 매일 아침 체중을 재고 있습니다. 변비는 식이섬유 많은 음식과 가벼운 운동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다행히 지금은 신부전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변비도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물론 예전처럼 매일 시원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참을 만해요. 그때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합니다. 만약 그날 밤 조금 더 늦게 병원에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큰일 날 뻔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런 경험을 하고 나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아무리 좋다고 알려진 건강법이라도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저처럼 지병이 있는 사람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신부전, 간경화 같은 병이 있으신 분들은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위험할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과 상의 없이는 절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인터넷에 나오는 건강 정보들 중에는 좋은 것들도 많아요. 하지만 그게 나에게 맞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꼭 전문의와 상담 후에 적용하시길 바라요. 저는 이제 건강 정보를 볼 때 항상 의심부터 해요.
이게 정말 나에게 맞는 방법인지, 내 병과 상관없는 건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께 여쭤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심장병이나 신장병, 간병을 앓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물 섭취량에 대해서 꼭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저처럼 큰 고생하지 마시고요. 건강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2리터, 3리터 이런 일률적인 기준보다는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적정량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갈증을 못 느끼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그렇다고 무작정 많이 마시지 마시고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자신에게 맞는 양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변비를 다른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서 하루 종일 조금씩 나누어 물을 마십니다.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와 과일을 챙겨 먹고 매일 30분씩 산책도 하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신 순한 변비약도 필요할 때 복용합니다. 예전보다 훨씬 과학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어요. 요즘은 건강 정보를 볼 때도 신중해졌습니다. 유튜브나 인터넷 기사를 볼 때는 항상 출처를 확인해요.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학적 조언을 하는 영상은 아예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 주치의 선생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저를 치료해 오신 분이니까 제 몸 상태를 가장 잘 아시거든요. 궁금한 게 있으면 꼭 진료 때 여쭤봅니다. 가족들도 이제는 제가 함부로 건강법을 시도하지 못하게 막아요. 아내는 제가 새로운 건강 정보를 얘기하면 일단 의심부터 합니다. 아들과 며느리도 항상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라고 당부해요. 동네 친구들에게도 제 경험을 얘기해 줬어요. 처음엔 다들 놀라더라고요. 물 많이 마시는 게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걸 몰랐다면서요. 특히 저처럼 심장병이 있는 친구가 한 명 더 있는데 그 친구도 물을 하루 2리터씩 마시고 있었어요. 바로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그 친구도 수분 제한을 받았더라고요. 저보다는 덜하지만 하루 1.8리터 정도로 제한받았다고 했어요. 정말 다행히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알게 된 거죠. 이런 일들을 겪고 나니까 건강관리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TV나 인터넷에서 좋다는 건 무조건 따라했거든요. 지금은 모든 걸 의사 선생님과 상의 후에 결정합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친구들이 등산 가자고 하면 무작정 따라갔는데 지금은 미리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고 갑니다. 제 심장 상태에 맞는 운동 강도를 알려주시거든요. 음식도 그래요. 어떤 음식이 좋다는 소리를 들으면 일단 의사 선생님께 여쭤봅니다. 제가 먹는 약과 상호작용은 없는지, 염분은 얼마나 들었는지 확인해요. 사실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번거로웠어요. 뭐 하나 할 때마다 병원에 물어봐야 하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이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는 걸 확신합니다. 의사 선생님도 제가 뭐든 물어보는 걸 좋아하세요. 환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하시면서 궁금한 건 언제든 연락하라고 하십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메신저로도 간단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서 편해요. 급하지 않은 거는 메시지로 물어보고 중요한 거는 진료 예약을 잡아서 직접 상담받습니다. 제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후배님들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건 당연해요. 하지만 그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심장병, 신장병 같은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좋다는 건강법도 여러분에게는 독이 될 수 있거든요. 건강 정보를 볼 때는 항상 이런 걸 확인하세요. 누가 말하는 건지 의학적 근거가 있는지 부작용은 없는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주치의와 상의하는 겁니다. 인터넷에 나오는 성공 사례들도 맹신하지 마세요. 그 사람에게는 좋았을지 몰라도 여러분에게는 안 맞을 수 있어요. 같은 병이라도 사람마다 상태가 다르거든요. 물 마시기 같은 기본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하루 2리터가 좋을지 몰라도 저처럼 신부전이 있는 사람에게는 위험할 수 있어요. 혹시 지금 물을 많이 마시고 계신 분들 중에서 숨이 차거나 다리가 붓는 증상이 있다면 바로 병원에 가세요. 특히 밤에 누워 있을 때 숨이 차다면 더욱 서둘러야 해요. 저는 운이 좋아서 큰 후유증 없이 회복됐지만 폐부종은 정말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주저하지 마시고 응급실에 가세요. 그리고 가족분들께도 당부드려요. 어르신들이 갑자기 건강법에 빠져서 뭔가를 과도하게 하신다면 꼭 말려주세요.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될 수 있거든요. 저희 가족도 이제는 서로 건강 정보를 공유할 때 항상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자고 얘기해요. 가족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있으니까 더 안전하죠. 마지막으로 의료진 분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하고 싶어요. 응급실에서 저를 살려주신 분들, 이번 기간 동안 돌봐주신 간호사분들, 그리고 지금까지 10년 동안 저를 치료해주신 주치의 선생님께요.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혼자서 건강을 관리하기 어렵다는 걸 깨달았어요. 특히 저처럼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더욱 그렇고요. 의료진과의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지금 저는 매달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검진받고 있어요. 혈액 검사도 하고 심장 초음파도 찍고 엑스레이도 찍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요. 체중 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화장실 다녀온 후에 체중을 재요. 하루에 1kg 이상 늘면 바로 병원에 연락하라고 하셨거든요. 염분 관리도 예전보다 훨씬 철저해졌어요. 아내가 요리할 때 소금을 최대한 적게 넣고 간장이나 된장도 저염 제품을 써요. 외식할 때도 되도록 짜지 않은 음식을 선택합니다. 운동도 심장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하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권해주신 걷기 운동을 매일 30분씩 해요. 너무 빨리 걷지 말고 중간중간 쉬면서 하라고 하셨어요. 변비 관리도 많이 개선됐어요. 물 대신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으로 해결하고 있거든요. 현미, 채소, 과일을 많이 먹고 유산균 음료도 마셔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하다고 해서 명상도 배웠어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지금은 하루 10분씩 명상하는 게 일상이 됐어요. 마음이 편해지고 잠도 잘 오더라고요. 이렇게 종합적으로 관리하니까 변비도 많이 좋아졌고 신부전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요. 무엇보다 가족들이 안심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편해요. 혹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건강 정보는 의사와 상의 후에 적용하라는 걸요. 특히 물 마시기처럼 기본적인 것도 예외가 아니에요. 신부전, 간경화가 있으시다면 반드시 수분 섭취량을 제한받으셔야 해요. 자칫하면 저처럼 큰 고생할 수 있거든요. 건강한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작정 많이 마시기보다는 자신의 몸에 맞는 적정량을 찾으세요. 갈증이 날 때 마시고 소변 색깔로 수분 상태를 확인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가족분들과의 소통도 중요해요. 혼자서 결정하지 마시고 가족들과 상의하세요. 객관적인 시각에서 조언해 줄 수 있거든요.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건강관리가 단순히 좋다는 걸 따라하는 게 아니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신중하게 건강을 관리해 나갈 생각이에요. 의사 선생님을 믿고 가족과 함께 그리고 제 몸의 신호를 잘 들으면서요. 여러분들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물론 지금도 가끔은 목이 마를 때가 있어요. 예전처럼 마음껏 물을 마시고 싶은 충동도 들고요. 하지만 그때마다 응급실에서의 그 무서웠던 순간을 떠올립니다. 그러면 금방 정신이 들어요. 목마름을 참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에요. 동네 어르신들 만나면 제 경험담을 자주 해줘요. 처음엔 믿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물 마시는 게 어떻게 위험하냐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 다들 놀라시더라고요.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있으신 분들은 더 관심을 가져주세요. 자기들도 조심해야겠다고 하시면서요. 요양원에 계신 친구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도 변비 때문에 고생하고 계셨어요. 제 얘기를 듣고 나서 요양원 의사 선생님께 상담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그분도 심장이 약해서 물을 제한해야 한다고 하셨대요. 대신 다른 방법들을 알려주셔서 변비가 많이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었어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느끼는 건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이 건강 정보에 너무 무방비하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보다 분별력이 떨어지기 쉽고 절박한 마음 때문에 검증 없이 따라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좋다는 소리에 현혹되지 말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한 후에 시도해야 해요. 손자가 요즘 대학에서 의학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제 경험담을 들려줬더니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의학 교과서에도 비슷한 사례들이 나온다고 했어요. 손자 말로는 신부전 환자의 수분 과다 섭취는
의학계에서도 잘 알려진 위험 요소라고 해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욱 아쉬워요. 이런 중요한 정보들이 환자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아서요. 의사 선생님들도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물론 모든 걸 다 설명하기는 어려우시겠지만 적어도 기본적인 주의사항들은 꼭 알려주셨으면 해요. 특히 수분 섭취 제한 같은 중요한 내용들은요. 저도 처음 신부전 진단 받을 때 수분 제한에 대한 설명을 들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변비가 심해지면서 그 당부를 잊어버렸던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어리석었어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제 자신이 원망스러워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의사 선생님이 주의하라고 하시는 것들은 사소해 보여도 꼭 지키시기 바라요. 다 이유가 있어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특히 약물 복용법이나 생활 습관 개선 같은 것들은 귀찮더라도 꼭 따르셔야 해요. 제가 뼈저리게 느낀 건데 의사의 지시를 어기면 큰일 나요. 마지막으로 건강 정보를 접할 때 주의할 점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첫째, 출처를 꼭 확인하세요. 의사가 아닌 사람의 의학적 조언은 믿지 마세요. 둘째, 자신의 병력을 고려하세요. 건강한 사람에게 좋은 것이 환자에게는 해로울 수 있어요. 셋째, 극단적인 내용은 의심하세요. 만병통치약 같은 건 세상에 없어요. 넷째, 상업적 목적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뭔가를 팔려고 하는 정보는 조심해야 해요. 다섯째,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이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에요. 이런 원칙들만 지켜도 저처럼 큰 고생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건강은 한번 잃으면 되찾기 어려우니까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보내시길 바라면서 이만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